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금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마스크 없는 나날을 보내고 싶습니다. 귀가 너무 아파 죽겠네요. 오늘 하루 이제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6만 달러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매도 압력이 소폭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에서 전날 1.1만 BTC 거래소로 이제 순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매도 압력이 소폭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리스트 특약 애널리스트 진 크립토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도 압력이 소폭 증가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때를 어떻게 할까요? 저의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방향성 이라는 말의 뜻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때를 보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걸 안다면 떨어질 것 같을 때 팔고 상승할 것 같을 때 사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절대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의 이제 펀더멘탈을 보며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알 수가 없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 러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주 나오던 국가가 아니라 더욱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국가에서 무슨 소식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이저 자산 운용사가 이제 GBTC를 통해 1.5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스라엘 메이저 자산 운용사 알츠슐러 샤함이 그레이스케일 이제 BTC 신탁 GBTC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알츠슐러 샤함의 경우는 2020년 말 GBTC에 1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했었다고 하는데 지난 2월 보유 지분의 3분의 1을 매각해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 투자액은 2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알츠슐러 샴 이름 참 힘든 것 같네요.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자산 운용사 중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첫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듯 우리나라의 법정 통화이죠. 원화의 시가총액을 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우는 텐센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디지털 자산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는 중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주된 이유의 경우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대해 또 다른 자산 운용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통 자산 금의 해지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통 자산인 금이 해지 수단으로서 현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의 펀드 매니저는 금,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저하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가장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루스코이스테리츠 펀드의 매니저의 경우는 다른 자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 이제 주식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이런 변화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땐 다른 자산, 특히 주식 변동과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금을 보유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죠. 말 그대로 위험으로부터 해칭하기 위한 수단인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밑에 비트코인 투자 검토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이스테리츠의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률 또는 이제 달러와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투자에 대해서 말했지만 디지털 골드로서 이제 비트코인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히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이라고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랙록이 미국의 전 재무장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언급한 이후 가파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며 실질적으로 선물 시장으로부터 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블랙록의 CIO의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판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비트코인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비율로 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2017년, 2018년부터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슬슬 올라오면서 수많은 역경을 딛고 현재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현재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무제한적 양적 완화의 실시, 그리고 비대면 사회의 시작과 더불어 화폐 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디지털 화폐 CBDC의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개발과 이제 멀지도 않았죠. 2022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그의 전신인 암호화폐 시장인 이제 새로운 자산 트렌드를 이제 막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현상은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크나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수천 년간 자산의 자리를 지켜왔던 금의 자리를 빼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생각은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견을 더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동남아 최대 은행 CEO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자산의 토큰화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최대 은행 CEO는 이제 디지털 화폐 자산 토큰화 미래 아닌 현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남아 최대 은행 DBS 그룹의 피유시 굽타 CEO의 경우는 이코노믹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통화와 자산 토큰화가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도 상당히 무게 있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디지털 통화가 향후 지배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며 현재 우리의 액션은 미래를 위한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 그리고 토큰화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환의 매개가 아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나아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실제로 주식이 토큰화되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변화의 흐름은 2020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죠.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변화가 한번 시작이 되면 현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보다 지금 몇 배는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과연 3년 뒤,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와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꾸준한 상승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었죠. 이 비트코인 ETF에 엄청난 금액이 몰린 것 같습니다.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거래소 상장한 비트코인 ETF 자산 규모 1조 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퍼포즈 인베스트먼트 공식 웹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의 자산 규모가 한화 1조 300억 원을 돌파하면서 1일 거래량 또한 453% 이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ETF가 승인이 났는데도 이 정도이면 과연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정식 승인이 난다 상당한 수준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직 비트코인이 상승할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5년도 아닙니다. 과연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상황에서도 리플사의 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방향의 말이 있었죠. 리플사의 대표 파트너사 중 하나인 플래시 FX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솔루션을 통해서 송금 루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플래시 FX의 경우 리플사의 솔루션을 직접 사용한 후에 효과가 너무 좋아서 본인들이 리플사가 최고다, 꼭 이용하라며 자발적인 홍보를 했던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결제 기업 플래시 FX는 리플 ODL에서 송금 루트 확대를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호주 결제 기업 플래시 FX의 경우는 리플사가 제공하는 ODL 솔루션으로 송금 경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플래시 FX의 경우는 이전부터 ODL을 이용하고 있는 와중 아직도 ODL을 이용하냐라는 한 유저의 질문에 아직도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송금 경로 또한 찾아보고 착수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소송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기업 간의 송금 솔루션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만드는 우리 계력의 코인 XRP, 비트코인이 자산들의 해지 수단이라면 암호화폐 시장계의 해지 수단은 XRP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가만히 있고 하락하면 조금 하락했다가 갑자기 혼자 오르고 다시 제자리로 가고, 이런 움직임이 현재 몇 년째 일어나고 있으니 욕먹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욕을 하지만 또 팔지는 못하죠. 혹시 팔면 또 오를까 하는 애증의 코인인데요. 과연 앞으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긍정적인 미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호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73포인트 대비 70포인트, 이제 3포인트를 내린 7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됐죠. 지금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 1월에는 얼마로 했었죠? 2021년 올해 초에는 한 29,000달러, 그리고 2월 1일에는 33,000달러, 지금 3월 1일에는 한 43,000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57,000달러, 57,495달러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천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며 이 큰 프레임워크가 잡히지도 않은 초기 시장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